미식 축구의 모든 것 All About NFL 이제 First and 4 4부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4부에서는 이제 올 시즌이 끝났을 때 이제 플레이오프에 어떤 팀들이 올라가게 될지, 이 올라간 팀들 중에 어떤 팀이 이제 챔피언십 경기에 진출을 하게 될지, 그리고 그 팀들이 어떤 팀이 이제 슈퍼볼을 우승하게 될지를 좀 예측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사실 제가 앞에 녹화를 했었는데 제가 잘못해가지고 날려 먹었어요. 그래서 이거 두 번째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테이크 2. 네. 다시 한번 이 예측을 해볼 텐데요. 제가 먼저 예측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진만 해설위원의 예측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이 디비전 우승자를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 그리고 이제 클리블랜드 브라운스, 그리고 휴스턴 텍산스, 캔자스시티 칩스를 먼저 꼽았습니다. 그리고 아메리칸 풋볼 컨퍼런스 와일드카드에 올라가는 팀은 LA 차저스와 함께 이제 볼티모어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좀 해봤는데요. 사실 이제 당초 저희가 앞서 이제 지구별 예상을 할 때 저희가 이제 지구 순위도 예측을 같이 했었잖아요. 근데 이진만 해설위원과 제 예측이 대부분 거의 비슷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저도 이제 그럼 AFC 예측을 같이 해서 이제 하나씩 그럴까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김민준 아나운서께서는 이제 뉴잉글랜드, 클리블랜드, 그다음에 이제 휴스턴, 캔자스시티를 뽑아주셨는데 저도 네. 그거는 이제 뭐 정확히 일치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당초 이제 디비전별 순위를 예측할 때는 AFC 남부조에서는 네. 앤드류 럭이 건강하게 뛴다라는 전제하에 그렇죠. 인디애나폴리스 콜츠의 지구 우승을 예측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은 럭이 돌연 은퇴를 발표한 상황에서 이제 많이 이제 달라졌기 때문에 네. 저희 둘 다 지구 우승팀을 휴스턴으로 좀 바꿨습니다. 아마도 자코비 브리셋이 이끄는 이 인디애나폴리스 콜츠보다는 그래도 휴스턴 텍산스가 조금 더 지구 우승에 가깝지 않나 이런 생각을 둘 다 해봤고요. 네, 그리고 와일드카드에서 한 팀이 좀 달랐어요. 네네. 와일드카드로 일단 한 장은 일치합니다. 저는 이제 캔자스시티와 같은 조에 있는 차저스가 전 사실 올해 이제 상당히 전력이 좀 무시할 수 없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막판까지 사실 칩스하고 좀 많은 경쟁을 펼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팀 전력이 칩스가 다소 우세하지 않나. 예. 그리고 이제 차저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팀에서 이제 멜빈 고든의 홀드아웃이라든지 뭐 더윈 제임스의 부상 이런 약간 좀 이렇게 좀 안 좋은 요소들이 있어서 그렇죠. 조금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조금 이제 불리한 측면이 있지 않나. 하지만 이제 팀 전력은 좋기 때문에 와일드카드까지는 갈 것 같다라는 네. 예측을 해보고요. 두 번째 와일드카드로 저는 이제 볼티모어보다는 저는 이제 저력이 있는 피츠버그 스틸러스를 뽑았습니다. 물론 네. 이제 레이비언 벨도 없고 앤토니오 브라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일단 어쨌든 피츠버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마이크 톰린 감독 체제하에서의 어떤 좀 안정적인 그런 어떤 계속 이제 그 라커룸, 네. 이제 기존에 이제 앤토니오 브라운이 있으면서 좀 약간 잡음이 일으켰던 벨이 있으면서 잡음이 일으켰던 이런 것들이 좀 제거됐다. 네. 그러면서 탐린이 다시 한번 라커룸을 좀 장악하지 않을까라는 것과 또 중요한 것은 쿼터백이 있다. 그러니까 벤 로슬리스버거라는 물론 이제 나이가 많이 들긴 했지만 네. 베테랑 쿼터백이 있기 때문에 이길 줄 아는 쿼터백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지구 우승은 클리블랜드가 할 거다라고 예측은 했지만 네. 저는 사실 피츠버그가 지구 우승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다만 이 두 팀 간의 그 백중세의 전력 차이, 근데 이제 성적 차이가 어떻게 나뉠 거냐고 보면 그 이 양 팀의 스케줄이 클리블랜드가 좀 더 유리할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클리블랜드를 지구 우승, 피츠버그를 저는 이제 와일드카드로 넣었습니다. 저는 사실상 볼티모어가 지난 시즌 이제 라마 잭슨으로 체제를 변화하면서 플레이오프에 가기 어려울 것 같았던 팀을 이제 라마 잭슨이 그쵸? 플레이오프까지 캐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제가 봤을 때 지금 당장 슈퍼볼을 우승할 수 있는 그런 쿼터백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난 시즌의 경험으로 인해서 플레이오프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한 단계 발전할 거다. 네, 네, 그렇죠.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NFC 쪽을 조금 얘기를 해볼까요? 네. 네, 저는 이제 동부지구 우승은 필라델피아 이글스가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 북부지구는 시카고 베어스, 그리고 남부지구는 뉴올리언스 세인츠, 그리고 LA 램스가 서부지구를 우승할 거라고 생각을 해봤고요. 앞서 이제 녹화를 할 때 댈러스가 이제 올라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봤는데 아주 좀 설득을 당했어요. 시애틀 시혹스와 함께 애틀랜타 펠컨스가 와일드카드로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시애틀과 애틀란타를 네. 와일드카드로 뽑으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제 예측을 해보면 저는 사실 이제 저희가
NFC 이스트 동부조 예측을 할 때 당시에는 이제 달라스 카우보이스의 지구 우승을 예측을 했거든요. 네.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이 사실 필라델피아와 달라스의 전력이 상당히 비슷하다. 그리고 이제 변수가 될 수 있는 것은 필라델피아 입장에서는 칼슨 웬스가 건강하게 풀 시즌을 다 뛸 수 있느냐. 지금까지 물론 이제 개인적인 역량은 뛰어나지만 건강에 사실 계속 이제 이상이 생겨서 그동안 이제 뭐 백업 쿼터백한테 의존해서 슈퍼볼까지 우승하고 이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칼슨 웬스가 과연 1년 내내 쭉 뛰어서 팀을 이렇게 계속 이끌 수 있느냐라는 게 하나의 변수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이제 카우보이스가 조금 더 이제 건강이 더 좋은 그런 선수들을 바탕으로 해서 안정적인 전력으로 지구 우승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저는 지금은 이제 좀 사실 끝까지 마음이 갈팡질팡하다가 좀 마음을 바꾼 것이 카우보이스가 지금 이제 빚고 있는 어떤 좀 잡음 요소들. 그러니까 이제 엘리엇이 홀드아웃하면서 지금 이제 트레이닝 캠프에 나오지 않고 네. 연봉 재협상 이런 것을 이제 계속 내세우면서 라커룸에서 이제 좀 어느 정도 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이런 것이 물론 오늘 뉴스 나온 걸 보면 이번 주까지는 계약을 완료하겠다는 뉴스가 나와서 희망적이긴 하지만 그렇죠. 그런 잡음 요소가 있다라는 것이 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좋을 수 없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카우보이스의 수비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디펜시브 엔드의 디마커스 로런스 그 다음에 넘버원 코너백인 이제 바이런 존스 이 두 선수가 작년에 둘 다 올프로에 뽑혔던 선수들이거든요. 네. 프로볼에도 뽑히고. 근데 이 두 선수가 둘 다 오프 시즌 때 수술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수술 회복을 하면서 지금 프리 시즌까지 계속 일단 출전을 안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경기 감각에도 문제가 있고 과연 이제 정규 시즌 시작할 때 바로 출전을 한다고 해도 그 팀원들과의 어떤 그 손발을 맞춰서 호흡을 맞추고 네. 케미스트리를 이뤄가는 이런 과정에서 바로 적응을 할 수 있겠느냐 라는 것이 좀 우려가 돼서 네. 일단 그 두 팀의 전력이 백중사라고 하면 한 경기 한 경기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필라델피아가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이글스로 지구 우승팀을 바꿨고요. 네. 그다음에 북부 지구는 뭐 시카고 베어스. 저는 이제 시카고 베어스가 상당히 좀 발전을 계속 해나갈 거라고 봅니다. 수비가 워낙 막강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맷 네기 감독 체계. 그다음에 이제 미치 트루비스키가 계속 이제 젊은 선수지만 계속 이제 발전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기대가 돼서 시카고가 이제 북부 지구 우승할 거다라고 예측을 이미 했었고요. 네. 근데 남부 지구에서는 이 지구는 사실은 우승팀이 자주 바뀌고. 그렇죠. 그때 저희가 지구별 예측할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어느 팀이 우승해도 이상하지 않은 지구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현지에서 이제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고 이 조를 표현한다라고 말씀을 네. 드렸었는데 그래도 지금 이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전력상으로 뉴올리언스 세인츠가 제일 앞서지 않느냐.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세인츠가 소위 말하는 이제 우승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다. 이제 드루 브리스라는 이제 베테랑 쿼터백이 이제 부록의 나이가 됐고 네. 이 선수가 앞으로 몇 년이나 더 뛰겠느냐. 그러면은 그 우승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최대한 전력을 집중을 해서 이 기회를 잡으려고 할 것이다. 네. 그래서 저는 세인츠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어쨌든 최대한 좀 잡을 것 같다라고 해서 지구 우승을 뽑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서부 지구에서는 뭐 저희가 오늘 이제 녹화할 때 웨스트 NFC 서부 지구 예측할 때 한 것처럼 LA 램스의 우승을 점쳐봅니다. 그런데 사실 한 가지 변수는 사실 저는 오늘 이제 자데이비언 클라우니의 트레이드 소식이 있기 전까지는 저는 시옥스가 좀 불안불안했어요. 그래서 이제 리전 오브 붐도 시대가 끝났고 그다음에 이제 패스 러셔들도 프랭크 클라크 이후에 뭐 영입한 선수들이 부상, 뭐 이세키엘 안사 선수 같은 게 기복이 심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패스 러시를 할까라는 우려를 했는데 자데이비언 클라운이 이 선수 한 명이 트레이드돼서 오면서 사실 수비의 다이나믹을 완전히 바꿀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되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보면 시애틀의 전력이 상승하는 것도 있고 램스를 그만큼 쫓아가서 램스를 더 괴롭힐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어쨌든 램스와의 격차를 줄이면서 어쨌든 지구 우승은 램스가 할 것 같지만 저는 시애틀이 와일드카드로 올라갈 것 같고 네. 원래는 시애틀이 아니라 저는 이제 애틀란타 팔콘스를 뽑았었는데 시애틀을 뽑고 다른 한 장은 이제 달라스 카우보이스를 예측을 해봅니다. 네. 저는 애틀랜타와 시애틀을 이즈만 위원은 와일드카드에서 댈러스와 시애틀을 이제 꼽았고요. 이렇게 올라간 팀들이 이제 챔피언십에 진출하는 이제 네 팀으로 추려지겠는데요. 저는
이제 AFC 챔피언십에서는 캔자스시티 칩스와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가 맞대결을 펼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봤고요. NFC 챔피언십은 LA 램스와 필라델피아 이글스가 맞대결을 펼치게 될 것 같다 이런 예상을 좀 해봤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팀들 저도 이게 크게 다르진 않은데 이런 팀들이 올라가는 것보다는 예측하지 못했던 팀들이 올라오는 게 훨씬 더 사실 재미는 있을 수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근데 저도 예측을 해보면 AFC에서는 전력상 사실 뉴잉글랜드와 캔사스시티가 사실 막상막하 네. 양강 체제거든요. 작년에도 이미 AFC 결승에서 이미 한번 붙었었고 그때도 정말 마지막까지 승부를 예측할 수 없는 대접전을 펼쳤었는데 네. 이 두 팀이 어떻게 보면 올해 전력이 더 강해지지 않았나라는 예측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 두 팀이 그대로 올라갈 거라고 예측을 하는데 하나 제가 이제 마지막까지 좀 고민을 했던 거는 이 캔사스시티가 공격에서 러닝백이 좀 약점이었거든요. 예. 사실 카림 헌트가 없는 상태에서 지난 시즌 AFC 챔피언십을 펼쳤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러닝백을 어떻게 좀 보완할 거냐라는 게 좀 우려가 됐었는데 오늘 이제 나온 소식이 버펄로에 있던 르시온 맥코이를 버펄로가 방출하면서 네. 캔사스시티가 이제 계약을 했다라고 하는데 네. 저는 이게 정말 잘 맺은 계약이 아닌가 싶은 게 르시온 맥코이는 앤디 리드 감독하고 같이 필라델피아에서 전성기를 누렸던 선수인데 이 두 콤비네이션이 지금 이제 캔사스시티에서 다시 만나서 네. 그 나머지 포지션에는 이제 거의 이제 뭐 엄청난 선수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하나의 약점이라고 꼽을 수 있는 그 러닝백 포지션도 메꿔주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가 돼서 사실 캔사스시티의 공격력이 더 막강해졌다. 그렇다고 그러면 누가 이 팀을 막을 수 있을까라는 게 사실 좀 마지막까지도 진짜 강력한 우승 후보다. 네. 라고 해서 캔사스시티가 슈퍼볼에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진짜 했었는데 네. 그래도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캔사스시티와 뉴잉글랜드 이 대결에서는 그래도 어쨌든 홈필드를 누가 가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팀이 홈필드 경쟁을 펼칠 때 한 경기 한 경기가 중요한데 상대적으로 뉴잉글랜드가 지구가 조금 더 수월하고 스케줄이 조금 더 덜 빡빡하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 두 팀이 올해 이제 정규 시즌에도 붙는데 뉴잉글랜드에서 경기를 펼친단 말이죠.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뉴잉글랜드가 좀 더 유리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 경기 AFC 챔피언십이 캔사스시티와 뉴잉글랜드의 대결이지만 홈필드는 뉴잉글랜드가 가져가서 뉴잉글랜드에서 펼쳐질 것 같다라는 예측을 해보고 눈 내리는 팍스버로.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NFC 챔피언십 같은 경우에는 저 이제 NFC에서 전력이 칼슨 웬스가 건강하다라는 전제하에서는 필라델피아의 전력이 가장 좀 전력이 구멍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안정적이고 막강한 전력이다라는 생각이 돼서 저는 필라델피아가 1번 시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해봤고 그 다음에 이 필라델피아와 NFC 챔피언십에서 붙을 팀으로 저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애틀이 LA 램스를 조금 더 괴롭히면서 램스의 전력이 어떻게 보면 이제 다른 팀과 좀 갭이 줄어들지 않을까. 네. 그러면서 그 램스를 치고 올라갈 팀으로 저는 이제 시카고 베어스를 꼽았습니다. 이제 베어스가 이제 워낙 수비도 막강하고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맷 네기 감독 체제. 그다음에 이제 미치 트루비스키라는 젊은 쿼터백이 계속 이제 발전해 가고 그다음에 맷 네기 감독이 계속 쓸 수 있는 토이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기존에 이제 뭐 타리 코인만이 아니라 새롭게 영입된 콜데럴 패터슨 같은 선수들이 계속 어떻게 보면 이 맷 네기가 좋아하는 변칙 공격을 쓸 수 있는 이런 어떤 웨폰으로 자리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베어스의 공격력도 좀 진일보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램스와의 갭이 줄어드는데 시애틀이 램스를 좀 더 괴롭히면서 베어스가 이 램스를 넘어서 NFC 결승전에 진출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베어스가 필라델피아에 가서 NFC 결승전을 펼치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측을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챔피언십에 진출하게 될 것 같은 네 팀을 뽑아왔고요. 저는 슈퍼볼에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와 함께 LA 램스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좀 해봤습니다. 지난 시즌 이제 슈퍼볼 리매치가 되겠는데요. 리매치가 일어날 가능성도 사실 배제할 수가 없죠. 네. 근데 이제 그 뭐 역사상 리매치가 일어난 경험이 많지는 않습니다. 없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이제 보면은 이제 뭐 달라스 카우보이스와 버플로 빌스가 슈퍼볼 27, 28 연달아서 붙었었고요. 이게 뭐 없는 거는 아닙니다. 근데 다만 그 정도로 양 팀이 슈퍼볼에 다시 온다라는 가능성이 사실은 쉽지는 않은 거고 이 NFL의 매력 중에 하나가
이 플레이오프에 오르는 팀이 매년 거의 절반 가까이 바뀐다라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제 예측할 수 없고 이변이 많다라는 네. 건데 우리가 지금 예측하는 이 순간에도 사실 저희는 이제 전력상으로 봤을 때 좀 안정적인 팀 위주로 뽑지만 네.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면 이변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도 있고 사실 저희 2주 전에 녹화할 때만 해도 인디애나폴리스 콜츠가 당연히 지구 우승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2주 지나고 보니까 2주도 안 지났어요. 그 주에 갑자기 앤드류 럭 선수가 나 은퇴 이렇게 해가지고 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휴스턴으로 우승 팀을 이제 예측을 바꿨는데 이런 것처럼 이 시즌 중에 정말 많은 일들 뭐 어떤 선수가 부상을 당한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저희가 지금 하는 예측은 사실 정말 재미로 하는 예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페이트리어스하고 램스의 재대결이 일어나도 이상한 건 아니죠. 워낙 두 팀이 막강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사실 캔자스시티하고 뉴잉글랜드 대결이 상당히 진짜 고민이 되는 게 작년에 보여줬던 이 두 팀의 그 박빙의 전력차. 근데 올해 캔자스시티가 뭐 마홈스 체제에서 계속 이제 마홈스가 더 발전하고 러닝백도 보강이 되고 그러면 이제 더 팀이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칩스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제 칩스를 올리고 싶은 마음도 있긴 했지만 그래도 일단 홈필드가 뉴잉글랜드다 그러면 사실 칩스가 작년에 홈필드를 갖고도 페이트리어스를 이기지 못했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눈이 내릴 수도 있는 1월 달에 뉴잉글랜드 원정 경기에서 과연 페이트리어스를 이길 수 있을까?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페이트리어스가 슈퍼볼에 갈 것 같다라고 저도 예측을 해보고요. NFC에서는 저는 이제 필라델피아 이글스가 슈퍼볼에 가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해봅니다. 이제 베어스의 공격도 막강하긴 하지만 필라델피아 이글스가 가지고 있는 그 프런트 세븐의 그 패스러시 능력도 막강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미치 트루비스키라든지 공격진들도 잘 봉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가지 이렇게 이글스의 약점을 꼽자고 그러면 세컨더리가 좀 약하거든요. 그 베어스가 뭐 다양한 리시버들, 그다음에 이제 뭐 타리 코언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뭐 엄청난 뭐 실력을 발휘해서 이글스 세컨더리를 괴롭힌다. 그럼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지만 저는 일단은 전력 면에서 그래도 이글스가 좀 더 안정적인 것 같다라는 생각에 꼭 내키진 않지만 이글스를 슈퍼볼에 진출하지 않을까 이렇게 뽑아봅니다. 눈가가 조금 촉촉해지셨어요. 그러게요. 어쨌든 이제 슈퍼볼 진출 예상팀을 이제 정했는데 저는 LA 램스와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의 리매치를 예상을 했잖아요. 결과 또한 지난 시즌과 똑같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김민준 아나운서가 뽑으신 리매치는 이제 작년 슈퍼볼의 이제 리매치인 거고 제가 뽑은 이제 슈퍼볼 매치업은 그 전년도에 이제 리매치가 되는 재작년.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김민준 아나운서도 이제 작년에 이긴 팀이 또 올해도 이길 거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저도 재작년에 대결에서 우승한 팀이 올해도 이기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해보면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이제 중립적인 이제 지역에서 경기를 하지 않습니까? 슈퍼볼은. 근데 그러면 어쨌든 이제 홈필드 어드밴티지는 없다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이 경기를 좌우하는 변수를 이제 두 개를 뽑아보자 그러면 뉴잉글랜드를 상대로 할 때는 일단 첫 번째로는 탐 브레이디를 프레셔해야 됩니다. 그래서 탐 브레이디에게 막강한 패스러시를 강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탐 브레이디를 그 인테리어에서 그러니까 그 센터와 가드를 중심으로 한 탐 브레이디를 바로 중앙에서 프레셔를 가해야 브레이디가 거기에 이제 더 취약한 모습을 많이 보이거든요. 거의 그 탐 브레이디한테는 크립토나이트죠. 이게 히트를 계속 당하면 좀 약간 좀 힘들어지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쪽 끝에서 디펜시브 엔드들이 들어가는 프레셔는 브레이디가 파켓 안쪽으로 이동을 해서 피하고 패스를 연결하거든요. 그런데 정면에서 바로 눈앞에서 들어오는 패스러시에는 아무래도 브레이디가 민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비수들보다 더 빨리 뒤로 피하거나 옆으로 피하는 것은 잘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그 페이트리어스가 졌던 세 번의 슈퍼볼을 보면 두 번 뉴욕 자이언츠, 그 다음에 한 번이 필라델피아 이글스와의 경기에서 보면 공교롭게도 다 어쨌든 그 디펜시브 태클들이 많은 게 프레셔를 가해서 브레이디를 괴롭혔을 때 그런 결과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보면 저는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프런트 세븐이 상당히 막강한데 그 중에서도 그 디펜시브 태클에 있는 플래처 칵스가 상당히 우수한 선수라고 봅니다. 에런 더널드 다음으로 훌륭한 디펜시브 태클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플래처 칵스가 이끄는 디펜시브 태클 포지션에서의 프레셔가 브레이디를 상당히 괴롭혀서 브레이디가 패스할 시간을 상당히 좀 제한할 거고 그렇다고 보면 브레이디가
롱패스를 하거나 이제 필드를 많이 이렇게 볼 시간은 좀 부족해지는데 네. 근데 어차피 뉴잉글랜드 공격의 핵심은 이게 숏패스 중심의 공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를 차단해야 되는데 필라델피아 말씀드린 것처럼 프런트 세븐이 상당히 막강해서 그 라인베커들까지 그러니까 디펜시브 라인부터 라인베커까지의 선수들이 상당히 막강하기 때문에 프레셔가 들어가서 브레이디가 패스할 시간을 제한을 하고 네. 숏 패싱 게임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 라인베커까지 잘 차단을 해준다 그러면 이 약점인 세컨더리가 노출되지 않고 경기를 치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측면에서 저는 필라델피아가 뉴잉글랜드의 공격을 좀 봉쇄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네. 생각에서 그리고 공격에서는 필라델피아가 칼슨 웬스가 이끄는 공격력 그 패싱 공격도 막강하지만 올해 보면 이글스가 러닝 공격이 상당히 보강이 됐거든요. 네. 시카고에서 트레이드해서 데려온 조던 하워드 그다음에 신인 드래프트에서 2라운드에서 뽑은 마일스 샌더스 같은 선수들이 상당히 좋은 원투펀치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 러닝 공격까지 보완이 돼서 패싱 공격과 좋은 조합을 이룬다 그러면 사실 저희가 아까 뭐 칩스나 뭐 세인츠나 이런 팀들이 공격이 막강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물론 램스도 그렇고 이글스의 공격력도 저는 상당히 막강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공수의 조화가 그리고 그 페이트리어츠의 어떤 약점을 공략하기에 그 적합한 그 선수들 구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나라는 우리 측면에서 삼성으로 봤을 때는 조금 좋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매치업에서 좀 좋다. 그러니까 두 팀 간의 매치업에서 이글스가 좀 좋은 매치업들 많이 가져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이 두 팀이 붙는다 그러면 이글스가 승리하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해봅니다. 저도 필라델피아가 올라오면 물론 안 좋은 기억도 있고 네. 어쨌든 쉽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이제 저희끼리의 이 재미로 보는 이 플레이오프 진출팀 그리고 슈퍼볼 우승팀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퍼스트 앤 4에 대한 이제 내용이 모두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제 이어지는 퍼스트 앤 5에서는 이 위크 1에 대한 리뷰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 경기 이제 위크 2에 대한 프리뷰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남겨주신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이 엑스트라 포인트 이렇게 좀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남겨주신 질문들이 많은데 저희가 이렇게 오늘 이제 한꺼번에 다 커버를 못해서 좀 시간이 많이 지체되는 관계로 조금 더 이제 모았다가 다음번 이 엑스트라 포인트 시간대 한꺼번에 이제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All About NFL과 함께 이제 NFL 이번 100번째 시즌 많이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